천년간의 회계 역사를 차근차근 배우는 역건회계, 역사에서 건진 회계 남영호입니다. 제4편에 들어가겠습니다. 포드와 컨베이어 벨트. 제4편에 포드와 컨베이어 벨트에 들어간다는 게 의미가 뭐냐? 근세가 끝나면서 근대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동방무역부터 시작해갖고 산업혁명까지 이렇게 13세기부터 18세기까지 대항해 시대, 동인도에서 산업혁명 이렇게 거쳐왔습니다. 이제 지금 할 거는 뭐냐? 바로 포디즘 부분입니다. 1880년부터 1980년 100년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관리회계라는 게 대세입니다. 이 관리회계, 재무회계의 구분은 다음 화 정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880년부터 1980년까지는 복식후기 같은 게 아니고 기업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이슈가 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4편으로 들어갑니다.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 그 중에서 1화 3 곱하기 3으로 근세 맞추기. 3 곱하기 3이 뭔가 한번 봅시다. 이건 제가 만든 얘기인데요. 일단 근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신대륙이 발견된 1492년부터 프랑스 대혁명까지를 보통 근세라고 봅니다. 즉 종교, 시민의식, 이 두 가지가 발현되기 시작하는 그런 때가 바로 근세입니다. 그 다음은 뭐라 그러냐? 근대라 그러는데요. 먼저 시대 구분 한번 보면요. 동방무역, 대항해, 종교개혁, 산업혁명 여기까지 왔죠. 그리고 철도 열풍 조금 다뤘습니다. 이 동방무역 전까지를 중세라고 합니다. 암흑시기라 그러죠. 종교가 지배했던데. 지금 말씀드린 이 대항해부터 산업혁명까지를 근세, 종교와 인본,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부터를 근대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는 근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세를 좀 정리하면서 가기 위해서 제가 3가지 연도를 가져왔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자. 첫 번째 1492년 뭐가 떠올라요? 콜럼버스가 전 떠오르네요. 1668년 뭐가 떠오릅니까? 명예혁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1776년 이거는 많은 사람이 압니다. 미국 독립도 됐고요. 또 지난번에 다뤘던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나온 것. 3가지씩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1492년은 주인공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의 레콩키스타, 몰아낸 거죠. 이슬람을. 유대인 추방, 신대륙 발견. 이 3가지 사건이 통년도에 일어납니다. 두 번째, 1688년 명예혁명이라고 하는 무혈혁명 성공, 권리장정 공포, 그리고 네덜란드 금융이 영국으로 들어온 거. 1776년에 3가지 사건. 증기기관이 상용화되고 국부론 출간되고 미국 독립선언을 한다. 이 워낙 중요한 사건이라서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레콩키스타는 뭐냐? 이슬람을 완전히 추출한 거. 750년 만에. 두 번째, 1490년 또 중요한 게 뭐냐? 유대인 추방입니다. 어디로 가요? 벨기에와 네덜란드로 갑니다. 세 번째, 신대륙 발견.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하고 인도 항로가 개척되고 그래서 동방무역이 없어지고 대항해가 시작된다. 1688년 무혈혁명, 네덜란드의 왕을 모셔오죠. 그래서 무혈, 전쟁 없이 영국 왕이 오르고 이 무혈혁명을 인해서 권리장전이라는 게 사인하게 됩니다. 네덜란드의 윌리엄 3세가 영국에 오자마자 입헌군주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러면서 국민과 의회의 권리와 자유가 확실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이 네덜란드 인재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 금융제도 기법이 전수되고 이제 드디어 유대인이 영국에 재입국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누가 패권 주자였냐?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의 황금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주저없이 렘브란트입니다 할 겁니다. 황금 시대에 활약했던 17세기 최고의 화가면서 그림을 많이 남겼죠. 300점 그림, 300점 애칭이 판합니다. 그리고 2000점의 대성을 남겼고 인물화를 많이 남겼으면서 자기를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40개나 남아 있습니다. 자기를 그린 게 어떤 건가 볼까요? 20대 렘브란트가 이렇게 생겼었어요. 30대 이렇게 되게 만만하죠. 40대 들어오니까 이제 인생을 좀 알아요. 50대 들어오니까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60대 그 부자가 가난하게 죽었답니다. 어떻게 부자가 됐느냐? 렘브란트가 인물화를 그려주면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부유층들이 뭐를 선호했느냐? 집에 초상화 걸어놓는 게 그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상인 부자들이 요청했습니다. 그전에는 왕족만이 이제 그런 짓을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하나 그리는 것보다 단체로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단체 초상화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런 작품입니다. 직물 제조업자의 길드란 게 뭔지 아시죠? 동업자 연맹인데요. 이 사람들이 직물 제조업자가 주주총회 끝나고 여기다 사인하는 중이랍니다. 그리고 이 사환이 주주총회 사인한 걸 가져가려고 대기하는 거랍니다. 이거는요, 니콜라스 퀼프 박사의 해부학서 아주 유명하죠. 1년에 한 번씩 그 공개 강좌를 했답니다. 해부학. 시체를 놓고 이렇게. 그래서 열심히 보고 있는데 이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나하나 얼굴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돈 내고 한 거예요. 세 번째, 야경. 밤거리를 지켜주는, 치안을 지켜주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패권은 네덜란드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덜란드 패권은 명예혁명 1688년을 중심으로 영국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이제 1688년에 일어나갖고 1776년쯤 되면요. 완전히 이제 패권을 잡습니다. 영국이요. 그때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정기관이 상용화됩니다. 그래갖고 산업혁명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두 번째, 지난 화에 얘기한 국부론이 발간됩니다. 국부론은 자본주의 경제체제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 마지막으로 우리의 주제, 미국의 독립선언이 일어납니다. 영국 식민지에서부터 미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776년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영국에서 미국으로 슬슬 넘어갈 때입니다. 아직 넘어가긴 멀었습니다만 슬슬이란 말 했습니다. 왜? 미국이 독립했으니까요. 근데 이 독립하는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기여를 했나? 첫 번째, 증기기관이 상용화돼 갖고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1776년에 증기기관이 상용화됩니다. 그래서 증기기관은 방직, 운송, 탄광, 제철 산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동력이 인간이 또는 가축이 아니고 이제 증기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철도 산업이 시작되고 현대 사회로 나가는 중요한 기점이 됩니다. 이제 국부론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부론은 식민지 독립에 영향을 엄청나게 미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는 분들의 탐독서였습니다. 전원 다 읽고 모인 겁니다. 왜? 베스트셀러였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느냐? 식민지를 포기해라. 두 번째, 재산권 보호가 있어야 되고 자유방임이 좋다. 마지막으로 작은 정부가 좋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국부론에서 식민지 포기 제안을 합니다. 뭐냐? 식민지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좋다. 왜 좋으냐? 식민지 치안에 들어간 경비를 줄일 수 있고 또 식민지에도 자유무역을 확보해서 시장이 넓어진다. 이러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보겠죠. 두 번째, 재산권 보호. 개인의 재산권이라는 것은 아주 경제활동의 핵심이다. 이거 보호해줘야지 국부가 늘어난다. 그러면서 미국 수정헌법 5조에 아주 명시됩니다.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 없이 공공의 목적으로 수용되지 않는다. 사회주의랑 전혀 다르다. 공산주의랑 전혀 다르다. 이런 얘기를 과감히 수정헌법 5조에 씁니다. 왜? 국부론에서 자신 있게 얘기했거든. 이래야지 경제가 발전한다고.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했습니다. 뭐냐? 시장을 자율적으로 놔둬라. 그리고 정부 간섭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알아서 시장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서 가격과 생산량을 조절할 것이다. 결국 프리 마켓 이코노미를 주장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는 세 가지만 하면 된다. 국방, 법과질서 확립, 공공재. 미국 헌법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국방, 치안, 공공인프라 등에 국한시키는 방향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네, 미국의 건국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영국에서부터 미국으로 바톤을 넘겼습니다. 물론 이때는 미국이 발전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이제 시작, 천천히 큰 땅덩어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건국 아버지들의 연명과 가치관을 알아보자. 다음화는요. 그래서 제목을 미국 달러의 얼굴로 지었습니다. 여러분 다음화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